우리가 6.25 전쟁하면 보통 뭘 떠올릴까요? 아마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그 급박했던 순간들일 겁니다. 하지만요, 전쟁이 터지고 1년이 지난 1951년부터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1953년까지의 시간은 이상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오늘은 바로 그 잊혀진 시간, 한반도의 허리를 피로 물들였던 그 지옥 같은 전투의 기록을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잊혀진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중공군의 어마어마한 궁세에 밀려 수도까지 내줘야 했던 그 끝없는 후퇴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벼랑 끝에서 반격에 나섰는지, 또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고지전은 대체 뭐였는지, 전선 너머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포성이 먹게 됐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시간은 1951년 새해입니다. 그런데 새해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적이 밀고 내려오는데 이건 속수무책으로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파도가 밀려온 거예요. 7개나 되는 중공군 야전군에 북한군 2개 군단까지. 이건 병력수로 그냥 찍어 누르는 그 악명 높은 인해 전술의 공포 그 자체였죠. 그 위력 앞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또다시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어요. 후퇴하는 군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보비행장에 있던 그 엄청난 양의 항공유 거의 50만 갤런을 적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 그냥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가 함락된 대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50만 명이 북적이던 거대 도시가 순식간에 20만 명만 덩그러니 남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텅 빈 숫자가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미 육군 보고서에 남겨진 기록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죽은 어머니의 등에서 우는 아기들을 떼어냈다. 많은 노인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길가에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렸다. 어떤 설명도 더 필요 없죠. 1951년 초 전쟁이 만들어낸 민낯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전세는 또 한 번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유엔군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한 거죠. 1월 말을 기점으로 유엔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작전 이름들 한번 보세요. 썬더볼트, 우리말로 번개조, 킬러, 말 그대로 살인자, 리퍼, 저승사자. 이름부터가 정말 비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막는 수준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겠다는 필사적인 의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반격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막강한 화력 앞에 중공군과 북한군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쓰러져 나갔죠. 이때 유엔군이 적진에 뿌린 심리전 전단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거기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 병력을 세워보라.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전투의 참혹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한마디였죠. 그리고 마침내 3월 15일 서울을 되찾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수복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수도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에 전차선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처 입은 도시로 돌아온 거죠. 서울을 되찾은 다음부터 전쟁의 양상이 180도 바뀝니다. 이전처럼 넓은 땅을 두고 막 밀고 밀리는 기동전은 이제 끝났어요. 그 대신 이름도 없는 언덕 하나, 고지 하나를 뺏고 뺏기면서 수많은 절만 목숨이 사라져가는 끔찍한 소모전, 바로 고지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고지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언덕 싸움입니다. 근데 이 언덕이 그냥 언덕이 아니에요. 지도에선 정말 작은 점일 뿐이지만 그 고지를 차지하는 쪽이 전선 전체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 양쪽 다 필사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긴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땅이다 하면서 피로 피를 씻는 공격이 끝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희색이 뒤따랐죠. 이 시기 격전지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펀치볼, 피해 능선, 그리고 단장의 능선, 심장이 끊어질 듯 아픈 능선이라는 뜻이죠. 철의 삼각지대까지. 이 지명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피와 고통이 서려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기록은 고지전의 처절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탄약을 짊어진 병사들이 거의 기다시피 가파른 능선을 올라가 공격을 감행하고 고지의 주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혈투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 뼘의 땅을 얻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비린내 나는 전선에서만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상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 못지않게 치열했던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입니다. 여긴 그냥 수용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터였어요. 특히 아주 강경한 공산주의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직접 만든 칼과 도끼, 심지어 철조망으로 채찍까지 만들어서 경비병들을 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고 급기야는 수용소장을 납치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포로 신분임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광적인 저항이었죠. 바다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장이었습니다. 유엔 해군이 북한의 해안을 완전히 봉쇄해서 적의 숨통을 조였거든요. 보급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특히 주요 항구였던 원산에 대한 포격은요, 미국 역사상 최장기 포격 기록이었던 남북전쟁 때의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집요하게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고 긴 소모전 끝에 마침내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은 결코 평화롭게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숫자, 7만 2천 명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 단 한 달 동안 발생한 중공군의 추정 사상자 수입니다. 전쟁은 결코 서서히 잦아든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치열하고 맹렬하게 불타오르며 막을 내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3년 넘게 한반도를 핥히었던 포성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전쟁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평화조약이 아니었어요. 그저 전투를 멈추는 휴전, 즉 정전협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51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록은 잊혀진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전협정은 총성을 멈추게 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분단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전쟁은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